피할 이유도 없으니 당당하게 말씀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에 따라 국민들의 설 밥상에 야당 대표를 향한 조작 수사를 올리려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물타기용 정치 수사쇼에 나선 것입니다. 야당 대표 망신주기를 넘어 악마화에 여념없는 모습입니다. 조폭과 손을 잡고 토착 세력과 검은 거래를 했던 부정 비리 의혹을 덮을 수는 없습니다. 교체도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는 작년에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당 대변인 등 다양하게 쌓아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거침없이 해결해 나가고 있는 분이죠. 실력 있는 초선 의원,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교육위, 예결위, 기재위 등 다양한 곳에서 이제 활동을 이제 하셨는데요. 지역구인 그 인천의 주요 역점 사업도 이제 해결해 나가셨고 또 활발한 그 법안 발의도 그동안 이제 하셨습니다. 작년 말에는 또 국민의힘에서 이제 뽑은 국정감사 우수 의원에 또 이제 선정이 되셨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그동안 이제 좀 많은 성과를 거두신 것 같은데 그동안은 이제 그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과분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저희가 작년에 좀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 자체가 그 인천 면적의 70%나 되고 서울보다 넓습니다. 네. 그래서 인천 중구, 강화군, 옹진군인데 공항과 항만, 뭐 NLL, 경제자유지역, 뭐 농어촌 다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네. 그 지역 일도 챙기고 또 국정감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저는 법안을 많이 만들어서 규제를 한다기보다는 가급적이면은 바람막이가 돼주고 또 길을 열어주고 이런 쪽으로 제가 법안을 좀 많이 발의를 했던 것 같아요. 네, 숨통을 틔워주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름값이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름값에 대한 그 유류세, 탄력세율을 30%까지 내리도록 제가 촉구를 해서 그렇게 됐고 또 법안도 제가 내서 너무 많이 오르면은 50%까지 깎아주는 뭐 그런 법안도 냈었고요.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저희 상임위에 속해 있어서 물가 관리라든지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정말 국민만 바라보고 그런 정책을 좀 해달라. 그런 것을 촉구를 했고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납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선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인천시당 위원장으로서 대통령 선거도 이제 인천에서 지휘하고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서 141명을 저희가 공천했는데 92명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좀 보람도 있었고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위례 신도시와 또 그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두 번째 소환 통보를 했는데요. 이 대표 측에서는 물증이 없이 그 부름에 나가지 않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순순히 소환에 응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출석 여부 이 대표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서초동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여의도에서 하게 돼서 좀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의 본질은 그 대장동 사업에 7%를 참여한 민간 기업이 4천억 원을 걷어갔습니다. 그러면은 50%를 투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얼마를 가져가야 될까요? 겨우 1,800억밖에 가져가지 못했거든요. 그러고 이 사건이 벌써 1년 4개월 전에 그 이재명 당시 그 대통령 경선 후보의 그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출석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좀 빨리 매듭 지어야 되겠다. 민주당으로도 부담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정성호 의원 같은 분은 정말 그
100년지기에 가까운 친구분인데도 민주당의 그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주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도 해 주셨고, 그리고 영화 헤어질 결심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그 정의로운 경찰관이 있는데 좀 그 여성 그 범죄 피의자한테 뭐 심정적으로 가까움을 느껴갖고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다가 근데 그 여성 피해자분이 정말 범죄인 같거든요. 그래서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죠. 민주당도 이제 제 갈 길을 가려고 하면은 이제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다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은 그 이번 소환에 대해서 설 민심을 노린 그 정치 쇼다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그 안규령 상근 부대변인과 이제 그 인터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2차 소환은 응하지 않는 분위기가 당내에 조금 더 현재는 우세한 분위기다. 뭐 이렇게 분위기도 전했습니다. 그 민주당의 이런 분위기, 이런 반발 그 어떻게 그 말씀을 하실까요? 민주당에서 아주 곤란할 겁니다. 사실 첫 번째는 나가서 그냥 병풍을 섰지만은 두 번째까지 그렇게 민주당 지도부나 의원들이 나가서 병풍을 쓰기에는 좀 깨름직한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그 대표가 지금 그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대장동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성남 FC 관련된 사건은 모두 대표가 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계급장 뛰고 나가서 무죄임을 입증하고 돌아오는 게 맞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제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근데 다만 지금 항상 문제가 됐던 거는 이재명 대표의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자살하셨던 김문기 전 처장을 호주에 그 열흘이나 같이 갔지만은 모르신다고 그러셔갖고 선거법 위반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유죄가 되면은 민주당은 대선 후보로서 받았던 434억 원을 다시 개원해야 돼요. 그런 상황이 정말 오도 가도 못할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관련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오늘 입국을 했는데요. 그 서로 뭐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속옷 산 기억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제 검찰이 본격적으로 김 전 회장을 둘러싼 의혹을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죄수의 딜레마라고 해서 사실 그 감방에 각각 갇히면 서로 말을 안 맞추고 하게 되면 가중처벌 받지 않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서로 이제 공개석상에서 입을 맞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쌍방울의 김성태 전 대표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당시 이 경기지사 캠프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화영 부지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노모모 변호사라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경제수석이라는 분도 계시고, 정말 그 쌍방울에서 월급을 받거나 직위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일하는데 그 오너를 모를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그 김성태 대표가 할 때 그 부회장이 있습니다. 회장을 할 때 부회장이 있는데 그분이 그 김만배 씨가 지난번에 감옥에서 나올 때 헬멧을 쓰고 나타났던 오토바이맨입니다. 김만배 씨랑 또 김성태 씨랑 이렇게 가깝다는 얘기도 되는데, 김만배 씨야말로 그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월급을 뭐 1,500만 원인가 받으셨던 그런 분인데,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무려 그 전후로 해서 그 김만배 씨가 권순일 대법관의 방에 8번을 들락날락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런 일부 진술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법원에 가면은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를 이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말 동안에 나경원 전 의원과 이제 그 장제원 의원 간의 설전이 굉장히 이제 뜨겁고 이제 커다란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그 서로 간에 주고받은 이제 그 공방, 그
말이 굉장히 날이 섰었습니다. 뭐 폐륜 정치, 뭐 반윤의 우두머리, 제2의 진박 간별사냐, 뭐 그랬었는데 그 당 대표 자리를 놓고 당내 이게 좀 내홍으로 비춰지기도 하는데 지금 당내 그 선관 위원이시죠. 네, 네. 다른 그 의원들 동료 의원들보다도 더 네. 좀 그 걱정도 크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선거라는 게 당대표 선거라는 게 저희가 축제가 돼야 됩니다. 축제가 돼야지 악몽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들 좀 평상심을 갖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 않는 국민의힘 당원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다 가야 되고 지금 신라 시대 무슨 육두품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골 진골 이러듯이 뭐 성윤 진윤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한마음 한뜻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국민의 정부의 국민의힘 정부의 이제 성공이자 국민의 성공이라는 그런 신념을 갖고 좀 약간 좀 서로 자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그 나경원 전 의원 본인의 해임 결정에 대해서 네. 이건 대통령의 뜻이 아닐 것이다. 사실 네. 왜곡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자 대통령실이 곧바로 그 반박에 들어갔죠. 대통령의 정확한 진상 파악에 따른 결정이다. 네, 네. 바로 이렇게 불쾌감을 나타낸 것 같은데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있는 그대로의 팩트를 밝혔을 텐데요. 글쎄 저는 그거에 대해서 뭐 별 생각 없습니다. 네, 네. 대통령한테 직접 물어봐야 되는 사안인가요? 글쎄요.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 질문 바로 좀 이어갈게요, 그러면요. 그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좀 이런저런 잡음이 이제 좀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제 어제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찾았고 또 현충원도 참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이제 대구를 이제 방문을 했는데 이런 전 의원의 행보, 출마 결심을 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선관위원이 아닌 자격에서 이제 일반 여의도를 겪은 사람의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누가 보더라도 이제 출마를 하는 행보로 뭐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저는 이제 선관위원으로서 오늘 오전에도 회의를 했는데요. 네. 저희가 방송 토론을 4번을 하고 그리고 전 지역을 다니면서 제주도까지 다니면서 6번에서 7차례 저희가 연설회도 가질 거고요. 예, 그리고 정말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적격자를 저희가 심사해서 좀 전국적으로 이제 붐도 일으키고 또 이제 뭐 친윤이니 뭐 반윤이니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또 이 지역의 핵심 공약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역을 위해서 또 국민의힘이 이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아침 선관위 회의에서 논의했는데 글쎄요 좀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8일이죠? 네네. 네. 나 전 의원은 어쨌든 그 출마 분위기로 해석하신다. 그래서 행보는 그런데 근데 뭐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관위원인데다가 가정을 전제로 말씀드리기도 힘들고 네. 아마 나경원 전 대표께서도 스스로 좀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외견상 보기로는 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네, 인천 네. 그 중구 강화 옹진 지역이잖아요. 네. 최근에 아주 큰 성과가 있으셨더라고요. 네. 백길로 꼭 이용해야 하는 그 백령도 주민들을 위해서 네. 백령공항 건설을 추진해서 최종 확정이 되는 그런 성과를 거두셨는데 네. 어떻습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아, 진짜 감개무량하죠. 아, 네. 100길로는 뭐 4시간 반 걸리는데 이제 50인승 비행기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뭐 김포공항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편하게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균형 발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일이고요. 그 지난번 한 1년 전에 저희 방송 출연하시고 네. 그 분장실에서도 백령공항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역전 사업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기재부에서 예타를 통과시킨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이제 울릉도도 이제 착공을 했는데 이제 한반도 길을 보면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독도는 점까지 찍혔지만은 서해오도는 아예 표시가 안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 발전, 그리고 도시와 농촌 간의 균형 발전도 필요하지만은 나라 전반적인 균형 발전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백령공항 언제 그러면은
전부 건설이 그 완료가 되는 겁니까? 완공이 되는 겁니까? 네, 시간은 좀 걸리고요. 그래서 적어도 29년 전까지는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말 그리고 지역구에서 소통 행보도 정말 활발하게 보여주실 것인데 네. 올해는 주로 어떤 현안을 좀 챙기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계획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올해는 그 영종국제도시의 여러 가지 이제 교통 제3연륙교라든지 환승 할인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했지만은 또 9호선하고 공항철도하고 직결이 되면은 그 강남에서 그 전철을 타고 한 번에 갈 수 있거든요. 네. 물론 그런 거라든지 그 통행료를 낮춘다든지 나중에 외국 가실 때 좀 혜택을 보실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런 문제에서부터 인천 내항에 수변공원을 개발을 해서 이제 그 차이나타운 근처에 100만 평의 이제 인천 내항에 그걸 개방을 해서 이제 거기서 좀 즐기시게 한다든지 시사이드 파크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강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속도로도 24년도에 착공을 합니다마는 물길도 뚫고 지금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규제 개혁을 위해서 제가 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고 지역구에도 많이 다니고 여러분들 뵈면서 좀 의견을 많이 청취하고 그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온통 그냥 의정 활동들로 머릿속에 꽉 차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좀 간단하게 하나 질문을 네, 드릴 네. 텐데요. 그 번외로 가볍게 네, 생각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치인의 길을 걸으시면서 말로 정치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 최근에는 주로 이제 국민들이 접하는 건 정치인들 간의 그 날선 공방인데 네. 평소에 이제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정치인의 말은 좀 어때야 된다 아니면 그 갖고 계신 좀 소신이 있다면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정치인의 말은 좀 신뢰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신뢰라는 게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그 뒷받침할 수 있는 과거의 행적이라든지 앞으로의 비전이라든지 그런 걸 꼭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할 때 가감 없이 전달하고 그런 진정성이 전해져야만 아마 성공한 정치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엔 파워 인터뷰 이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과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추가 소환 통보 이야기부터 나경원 전 의원 출마를 둘러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